서귀포 앞바다에서 전복된 갈치잡이 어선 재성호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연거푸 맞고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선원 5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뒤집힌 어선 밑바닥 위에 선원 1명이 위태롭게 앉아 구조를 기다립니다. 선원을 태운 해경 구조정은 함정에 접근해보지만 강한 파도에 밀려납니다. 사다리 자연으로 옮겨.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32톤짜리 갈치잡이 배 재성호가 뒤집힌 건 그제 저녁 7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km 해상에서 배에 물이 차오른다는 긴급 구조 요청이 해경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좀 많이 끊겼어요. 배가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좀 뒤에는 좀 이렇게 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서 금방 끊겼습니다. 해경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뒤집힌 배 위와 바다, 구명 뗏목을 타고 있던 선원 5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한국인 선원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선이 뒤집힌 사고해역에서 8km 떨어진 남원항입니다. 해경은 사고해역 주변 함정에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어제 실종된 선원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쯤 사고 지점에서 11km 떨어진 바다에서 민간 어선이 발견했고 나머지 한 구는 해경 잠수 요원이 뒤집힌 배 선실에서 찾았습니다. 사고 어선은 지난 10일 서귀포항에서 갈치 조업을 위해 출항했습니다. 풍랑주의보 속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 높은 너울성 파도를 연거푸 맞고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울성 파도에 파도를 너무 많이 떠먹어갖고 한 두세 대에 맞아보니까 그거에 배가 넘어진 것 같던데요. 그 파도만 안 맞았으면은 배를 살릴 수 있었어.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구조한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들은 어선이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선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망자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실종자 가족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복 사고를 당한 어선 재성호가 배 밑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한국인 선장 등 3명은 조타실에 있었고 나머지 선원 7명은 선실 안에서 잠을 자는 등 쉬고 있었습니다. 배가 파도를 맞고 기울자 선장은 곧바로 선실 안에 있던 선원들을 깨웠지만 선장과 외국인 선원 4명만 탈출했고 한국인 선원 5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외국 애들은 좀 젊다 보니까 좀 파닥파닥 나왔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한테 좀 동작이 좀 늦으니까 조금 빨리 못 나온 상태고. 서귀포 수협에 설치된 상황실에는 실종자들이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으로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심장은 멎은 상태였습니다. 금방 확인했어. 확인했어. 딱 기더라고. 사진 찍어갖고 왔어. 내가 오면서 글로 왔습니다. 혹시나 찾을 수 있는 거에서 글로 제주에서 넘어오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은 시신들을 찾게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자들은 서귀포 의료원으로 도착한 뒤 의사의 검안 절차를 거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배를 탄 지 오래됐지. 우리 신을 몇십 년 됐는데 이 배 간 지가 3일밖에 안 됐어요. 너무 허망해요. 지금 멍하니 지금. 근데 좀 집도 사고 살만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해경이 실종된 한국인 선원 3명을 찾기 위해 바다 위와 바닷속 해안에서 총력 수색에 나선 가운데 가족들은 애타게 실종자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해양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해경이 특별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해양 안전 특별 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이 기간 사고 위험 해역에는 해경 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선박 분포 해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새해 첫머리 행정실을 방문하는 연두 방문을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제주 시민 200여 명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모두 64만여 명. 1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크루즈 기항 횟수도 4배 가까이 늘어난 279회인데 사흘의 두 척골로 제주를 찾은 셈입니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시 연두 방문에서도 늘어난 크루즈 관광객에 비해 경제 파급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지역 상권을 방문하는 크루즈에 선석을 우선 배정해주는 지원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지하상가 중앙로 칠성로의 주변에 전혀 한 명도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준비를 다 마쳤는데 유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대한 소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수 중계 펌프장의 노후화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2년째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작년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시설 개선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악취를 저감하는 바이오 약품만 투입하는 임시 땜빵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크루즈 선석 우선 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하수처리 시설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펌프장 시설 정비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줄어든 감귤 고품질 육성 사업 예산을 늘려주고 읍면 지역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확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제주도 사업 계획이 담긴 홍보용 책자와 식전 문화 공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하자 오영훈 지사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여름 남해안을 덮친 고수원 여파는 겨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개 황제라고 불리는 새조개까지 집단 폐사하고 있는데요. 더 귀해진 새조개의 가격은 크게 뛰었고 식당에선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가망만 바다 아래로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던집니다.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새조개를 긁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져 올린 그물을 털어내니 이렇게 속이 텅 빈 새조개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새조개로 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풍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높은 수온에 새조개가 모두 폐사하면서 어촌마을마다 빈손으로 수확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역시 좀 찹찹하고 좀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사정이 이런데도 자연산 새조개는 고수온 재해보험이 안 돼 어민들은 한 해 적자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자연산 새조개도 새조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계속 자라게 올라오게 되면은 청소 작업이라든지 뭐 이 바다 양장 갈아준다든지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현재 여순의 새조개 물량은 0톤으로 집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워낙 채취량이 적다 보니 식당에서 새조개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새조개 판매 가격만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서 사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도 없어, 키로에. 겨울별미 새조개를 맛보려고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도 크게 오른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비싸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반반이죠. 비싸도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너무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시고.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연산 새조개 품귀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오늘 아침도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시고 한라산, 설산 산행 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3도, 동부 지역 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항은 6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가 좋아서 항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도심 지역의 온실가스 농도가 국제 표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시 연동에 온실가스 측정망을 신설해 지난 1년 동안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41ppm으로 세계 표준센터가 있는 미국 하와이의 424.6ppm보다 4%가량 높았습니다. 제주시 도심의 메탄 농도도 2.048ppm으로 하와이의 1.921ppm보다 높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 도심의 온실가스 농도를 장기적으로 측정해 제주형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사육하는 꿀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꿀벌 수는 400여 농가 5억 6천여 마리로 4년 전인 지난 2020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꿀벌 감소 현상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또 여왕벌 가격이 한 마리당 40만 원으로 갑절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항에서 1톤 트럭이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주항에서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석에 있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트럭이 바다로 돌진해 여객선을 들이받은 뒤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조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졌는데 구조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0으로 한 달 전보다 7.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주택산업연구원은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과 생산량 조절을 위해 감귤밭 나무 절반을 베어내는 간벌 사업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2억 3,700만 원을 투입해 감귤원 100헥타르에 대해 간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벌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농감협이나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간벌 신청서와 감귤원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